김길수는 지난 11월 4일 오전 6시 20분경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탈주를 했는데요.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한 경우 도주 후 72시간 이내에만 도주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단 하나의 길,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좋은 일로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에 달아난 김길수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검거됐습니다. 사건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SNS에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주겠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7억 4천여만 원을 들고 나온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현금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길수가 있었습니다. 김길수는 지난 11월 4일 오전 6시 20분경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탈주를 했는데요. 6일 오후 9시 26분경 의정부시 가능동 노상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유치장에서 점심에 제공됐던 플라스틱 숟가락을 부러뜨려 스스로 삼켰고 이에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요. 스스로 상해를 입혀 병원에 입원한 뒤 도주를 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매우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돈을 빼앗은 행위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우선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현금을 빼앗은 행위는 형법 제334조 제2항의 특수강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흉기를 휴대하여 강도죄를 범한 것으로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강도죄는 폭행 협박을 그 수단으로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강취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강도죄의 수단인 폭행의 정도에 대해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한거 불능케 할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호신용 스프레이를 사람의 얼굴에 뿌리는 것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이 되고 이는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흉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수강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경찰들 몰래 탈주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도주죄는 형법 제1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불법 체포된 자는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김 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적법하게 구속된 것으로 파악되어 형법상 도주죄의 주체가 되는 것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경찰은 김 씨를 체포한 뒤 기초 조사만 하고 다시 구치소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소위 형집행법 제103조 제1항에 의하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한 경우 도주 후 72시간 이내에만 도주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도주한 후 70시간이 지나기 전에 체포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김 씨가 이미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 도주죄로 다시 구속할 경우 이중 구속 등의 형사소송법적 문제가 생기게 되어 최대한 빨리 신병을 구치소 측에 넘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만약 72시간이 경과하여 교도관이 김 씨의 신병을 인수받거나 도주죄로 재차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하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의해 김 씨가 도주죄로는 처벌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수강도죄라는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일말의 반성 없이 탈주극을 벌인 김 씨의 행동이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법부는 김 씨의 범행에 대해 면밀히 판단하여 그에 맞는 책임을 물었으면 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